자,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명단을 통해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얼마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실 텐데요. 이게 단순히 주식이 올랐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인류 문명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그리고 인류 문명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연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정답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산산조각 나며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보면 정말 명확해지죠. 과거 화석연료나 단순한 인터넷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실리콘, 즉 반도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겁니다. 예전에 석유와 철광이 산업혁명의 심장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꿰찬 거죠. 첫 번째 파트, AI 제국과 인프라입니다. 그럼 시가총액 최상위권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지배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쥐고 흔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상위권 기업들 몇면을 좀 보세요.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시는 거물들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명단 최상단이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IT 회사가 아니에요. AI 시대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 도로, 항만, 그리고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GPU라는 녀석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게임할 때 화면 끊기지 않게 해주는 부품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엄청난 시장 장악력이 증명하듯 이제 이 GPU 없이는 거대한 AI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과거의 게임용 칩이 이제는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결정짓는 핵심 무기가 된 셈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감탄하며 쓰는 챗GPT 같은 놀라운 AI 소프트웨어들도요, 결국 TSMC가 만들어내고 브로드컴이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해주는 이 전문 하드웨어 없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이야말로 AI 혁명이 굴러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심장과 혈관인 거죠. 두 번째 파트, 바이오 산업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꼭 IT 기술 분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약 산업이라고 하면 성장은 좀 느려도 위기 때의 든든한 안정적인 방어주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바이오 산업은 완전히 그 꼬리표를 뗐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바이오는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 수준의 전력 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쟁쟁한 테크 기업들을 뚫고 글로벌 탑 20에 떡하니 자리 잡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현대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기, 바로 비만과 당뇨 같은 문제들을 차세대 과학기술로 정면 돌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 전통 에너지의 하락입니다.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산업들이 있다면 반대로 조용히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곳들도 분명히 있겠죠. 사우디 아람코나 엑슨모빌,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죠. 여전히 전 세계가 굴러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의 큰 물결은 이미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돈은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로 향한다고요. 자본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번째 파트, 한국 반도체 대약진입니다. 자, 이제 이 새롭게 짜여진 판에서 아주 기가 막힌 전략적 위치를 선점한 나라의 돋보기를 대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1조 달러. 숫자로만 들으면 확 와닿지 않으시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엄청난 벽을 깨고 글로벌 11위에 올랐다는 건 단순히 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이뤄낸 진짜 엄청난 쾌거이자 도약인 거죠.
그럼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기술을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두통을 한 방에 날려주는 특효약이거든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마치 명줄 고속도로처럼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HBM을 딱 달아주면 꽉 막힌 정체 구간이 뻥 뚫리는 거예요. 결국 이 메모리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업이 AI 패권에 아주 핵심적인 열쇠를 쥐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나란히 16위에 안착한 SK하이닉스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때는 그냥 가격 변동에 출렁이던 부품 회사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들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둥으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실리콘 지정학입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주도권을 잡았다는 건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서 아주 소름 돋는 현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번 분석 자료를 보면 그 상황이 아주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반도체, 이제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수출길을 아예 틀어막고 중국은 거기에 맞서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돈을 쏟아붓고 있죠. 반도체 자체가 국가 안보와 외교, 심지어 군사 전략까지 쥐락펴락하는 21세기 최고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의 위치가 진짜 중요해집니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이 핵심 메모리라는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덕분에 전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엄청난 지정학적, 전략적 레버리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선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글로벌 패권의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탑20 기업 명단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애플, 테슬라, 심지어 월마트나 JP모건 같은 오래된 전통의 강자들조차도 어떻게 아직까지 이 최상위권에서 살아남아 있을까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원래 잘하던 비즈니스에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기가 막히게 접목시켰거든요. 한마디로 적응하지 못하면 얄짤없이 도태되는 엄청나게 냉혹한 현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자본이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를 두고 투표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굴뚝에서 연기나던 과거의 산업 대신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기술의 손을 번쩍 들어준 거죠. 자료 마지막에 인용된 노자 도덕경의 이 구절,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감탄하며 본 이 엄청난 기술 패권도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과 연구실에서 묵묵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쌓아올린 노동과 연구가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AI와 데이터, 반도체가 모든 것의 토대가 되어버린 지금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